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철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왜 탐구하는가에 대한 서양 철학의 전통이 플라톤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은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언어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논리철학 논고를 바이블처럼 여겼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철학은 대부분이 무익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참이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통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눈과 귀 등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누군가가 비추어주는 그림자인 가짜 세계이고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주장합니다. 중세시대 서양을 지배했던 그리스도교는 원래 유대민족의 토속 종교였습니다. 종교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교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종교 철학자들은 사상적으로 깊은 발전을 이룩하였던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하여 플라톤이 강조하였던 이성의 자리에 신을 두고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보기에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관한 모든 진술은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전통 철학과 화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강신주는 언어는 삶의 문맥과 떨어질 수 없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논리철학 논고를 출간하고 나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던 비트겐슈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청년 시절 자신이 설파하였던 이상적인 언어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이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맥락과 떨어져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보기에 경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없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방식으로 플라톤이 처한 삶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어떠할까요? 플라톤은 플라토닉 러브의 어원이 될 만큼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던 중우 정치로 인해 사랑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처구니 없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한 것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고뇌 끝에 그는 현실의 삶의 본질과 그 대안을 그에 져서 국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아테네의 시민들은 정치 선동가들이 보여주는 그림자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상대편을 좌빨과 숫골이라 부르며 상대 진영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가가 보여주는 그림자를 보고 진리라고 믿는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욕망하는 상당 부분이 자본이 보여주는 그림자를 보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진리로 믿으면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아테네의 시민들처럼 극단적으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인식이 지닌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주어집니다. 플라톤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과학적 탐구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진화론이나 유전자나 원자 속에 또 다른 미립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토록 첨단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인간은 존재의 비밀을 모두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상적인 완벽한 세계의 모습을 꼭 밝혀내고 싶었고, 그 결과 완전하고 영원불멸한 참다운 세계인 이데아계가 따로 존재하고,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모방하는 불완전한 세계라는 이데아론을 펼치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 교회,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활용이 되고, 근대에 들어서는 신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복권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근대의 시대에 현대적 사유를 전개한 스피노자와 근대적 사유의 토대를 흔들었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등을 거쳐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데아론은 논리실증주의자나 해체주의자 등에 의해 수많은 오류투성이의 이론으로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플라톤이 제시했던 이데아의 세계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이 진실로 믿게 된다는 동굴의 비유는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했던 밈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영원불멸의 본질이 있다고 본 플라톤과 달리 석가모니는 영원히 불멸하는 본질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즉 직접적 원인들과 간접적 원인들의 마주침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플라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론을 펼쳤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론을 펼쳤지만 플라톤과 석가모니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에서 지혜를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성이란 지혜의 덕을 키워주는 인간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비록 인간의 이성이 외부의 영향에 쉽게 지배받는 미약한 것일지라도 이성을 단련시켜 지혜를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따로 분리해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세.